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응대의 명함 매너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할 때요, 제 이름이 찍힌 명함을 받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일원이구나 라는 그 기분을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자, 명함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인의 이름이 있고요, 연락처가 있고요, 주소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개인정보라 그러죠?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테마를 보시면은 이해를 쉽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유래를 잠깐 보시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죠. 판다들이 좋아하는 그 대나무를 뚝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나 누구 다녀왔어 라는 걸 남겨두는 거에서 비롯됐다라는 동양적인 개념이 있고요. 앞선 시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티켓이라는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을 출입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누군지 적어라 라고 했던 이름, 어디에 사는지, 거기에서 또 에티켓에 유래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함에는요, 우리의 그 개인정보들이 들어있어서 누구부터 자기 개인정보를 드러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아랫사람이 또 방문한 사람이 먼저 개인정보를 주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뒤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내용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좀 방법적인 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 매너. 자, 본인의 의미는 소속과 성명, 여러 가지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상에서 명함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결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거래를 이어가겠습니까? 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함은 반드시 거래처를 만나기 전이라든지 항상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도구가 있는 그 주변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 매너입니다. 자, 명함을 여러분들, 저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머리를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가서 우리가 대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본인의 소속 회사가 적혀 있는 개인정보가 적혀 있죠. 여기에 커피가 묻어 있다든지 구겨져 있다든지 그거를 상대방한테 드린다는 것은 나의 지저분한 걸 드러내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함은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요. 명함집을 넣어서 깨끗하게 보관하셨던 걸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 매너라는 거. 자,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양복 주머니 안쪽에서 꺼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여성은 핸드백 안에서 명함집을 꺼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소중히 다뤄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아랫사람이 자신의 신분, 개인정보를 먼저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 이 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개받은 경우, 소개를 받는 사람, 아까 소개 매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당연히 소개를 받은 사람부터 명함을 드리도록 하라라는 거, 방문자가 먼저 드리라라는 거. 자, 선자세로 교환하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정면으로 드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저 칼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칼 손잡이를 내가 손에 쥐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줬을 때 위협하는 느낌이 들죠. 이거랑 똑같다라는, 모든 물건의 방향은 상대방이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돌려서 주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명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함을 내가 이게 내 명함이 맞나 하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거를 돌려 읽지 않는 이 찰나의 불편함조차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 가보면 많은 CEO나 매너가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명함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고 익힌 사람이다, 아직 못 배운 사람이다 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함 매너는 반드시 사회생활을 하신 명함이라는 것이 주어지신다면 반드시 이게 기초
의 어떤 그 에티켓 매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 이름이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정면으로 드리도록 하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윗분, 고객, 여성에게 먼저 드린다라는 거, 레이디 퍼스트 기억을 하시고요. 상대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돌려보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건 수수법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허리와 가슴선 사이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일어서셔서 저는 하승이라고 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선자세로, 자, 왼손을 오른손에 받쳐서 공손하게 건네라 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자, 상반신을 약간 기울여서 정중하게 저는 하승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한국생산성본부의 하승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을 하면서 본인을 노출하는 것이 예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을 경우가 있죠.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받는 게 중요한데, 받고 나서 틱 던집어넣거나 바로 집어넣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상대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줬는데 본인이 명함을 안 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명함도 드려야 되고요. 자,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 수많은 사람들만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 김춘수의 꽃이라는 거 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습니까?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요, 학생들을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직접 불러주었을 때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명함을 받아서,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시군요 라고 담당자의 성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불러드렸을 때,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모습을 아마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보고 상대방을 확인하고 나서 눈을 마주치는 이러한 습관을 좀 길러두시도록 하고요. 자, 회의가 길어질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장님이었나 과장님이었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두신 다음에 호칭을 부장님께 과장님 해도 결례고요. 사장님께 회장님 해도 또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위나 이름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힌트를 삼으셔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직함을 제대로 부르셔서 미팅에 이어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함을 동시 교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드리고요, 왼손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들도록 해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긋난 행동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내 명함을 어디에 뒀지?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막 당황해 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결례. 자, 뒷주머니에서 막 구겨진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 경우, 이것도 결례. 자, 그 다음에 받은 명함을 아무 데나 두는 것도, 내가 떠나고 나면 저게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데 왜 저걸 함부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는 것도 결례. 상대가 보는 앞에서 낙서를 막, 이 사람 내가 몇 월 며칠 만났지 이러면서 거기에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셔도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건네는 거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도 이런 경우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함은 실전 문제 이렇게 연결형 문제나 OX 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오지선다, 이렇게 5가지 선다형으로 명함 수수법, 주고받는 이 법칙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비즈니스 응대에서 이 부분도 실천해야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안내 자세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 기업을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큰 빌딩을 안내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러고 앞을 막 빠른 속도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빌딩에서 1층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담당자를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 빌딩이 저층 엘리베이터와 고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몇 층으로 어디에 가서 타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안내면은요, 내가 저 사람 낯선 곳에 왔을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불안한데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불안 지수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20층으로 가겠습니다. 뭐 10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미리 안내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게, 아, 내가 20층을 가는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상대방에게 안심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앞서서 제가 매너가 상대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매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안내는요, 상대방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써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몸의 습관처럼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무슨 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왼쪽, 손가락질 이렇게 왼쪽, 오른쪽, 턱질이라고 하죠.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잘 모시고 가겠다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손바닥, 시험 문제에 이게 설명으로, 오지선다의 설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비스듬히 이렇게 피는 겁니다. 비스듬히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을 붙여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손의 위치는 가슴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안내를 할 때 등을 꼿꼿이 펴라. 자, 원근을 나타낼 경우에 손을 높이로 줘. 멀리 가겠습니다. 저기 뭐 가까운 데를 가겠습니다. 이런 조절이 가능하죠. 자, 요런 손의 높이를 조절해라. 자, 지시를 할 경우에 상체를 약간 계단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복잡해서 저희가 비상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행위들을 할 때 구부리도록 하시라라는 거.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할 때 주의해야 되죠. 복도에서 좁은 공간이죠. 그죠? 안내할 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가요. 2에서 3보입니다. 오지선다형에 여기에 뭐 5보 이상, 뭐 10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죠. 자, 손님의 좌측에 서서 일명 개걸음이라고 합니다. 앞을 향해 뒤통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건 굉장한 결례거든요. 자, 그래서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비스듬히 앞서서 자,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걷다 보면 뭐 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화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본인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서. 그때 낯선 사람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스듬히 서서 그걸 장애물들을 내가 조절하면서 안내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켜선 자세로 사선걸음으로 손님이 잘 따라오는지를 두세 보 앞서서 확인하면서 걸어라 라는 것. 자, 그 다음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아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자, 이렇게 방향을 안내하시라 라는 거. 시선은 얼굴과 함께 움직이고 자, 손님과의 거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퉁이를 돌 때 방향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20층입니다. 뭐 10층입니다. 아래층입니다. 이런 안내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반드시 도우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단을 우리가 이용할 경우가 있죠. 자, 상사와 고객이 조금 다른 걸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나보다 윗사람일 경우에는 상사를 앞서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객일 경우에는 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손님의 왼쪽 서너 계단 앞서서 오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자, 남녀가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스커트 입은 사람과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안내해야 될 경우에는요. 자, 남성분이 자, 스커트를 짧게 입으셨을 수도 있죠. 그죠? 뒤에 따라갈 경우에는 조금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성일 경우, 여성을 안내해야 될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여성분을 앞서 내려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을 하시고 습관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에서의 안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을 잡아주는 매너 있는 남성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도요, 한국을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점이 바로 한국 사람들은 문을 안 잡아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정말 몇 초 상관입니다. 몇 초 정도 뒤를 돌아보면서 뒷사람이 들어오기를 문을 잡아주도록 배려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굉장히 배려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을 열어줄 때, 자, 당기는 문일 경우입니다. 문을 당겨서 내가 문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서버리면 안내자가 없으면 고객이 어떨까요?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사라지셔도 안 되고요. 문 앞에 쓰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문 앞에 내 몸이 이렇게 서버리면 장애물이 되거든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문과 내가 일직선이 되도록 쓰시는, 문고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일직선이 되도록 쓰셔서, 자,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밀고 제가 들어가서도 문과 내가 일직선이 되어서 서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회전문이 사실 빌딩에서 사고율이 좀 많다 보니까 회전문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혹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을 먼저 안으로 들어가게 안내한 다음에 뒤에서 상황을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안내 매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죠? 그죠? 많은 빌딩에서. 자, 우리가 몇 층을 가지 예측 가능하도록. 자, 미리 행선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매너고요. 자, 상석은, 자,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서 어딜까요? 들어가서 왼쪽이 상석입니다. 자, 그래서 상석에 안내를 하고 싶으신데 손님이 중앙에 이렇게 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너는 상대방을 가장 편하게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쓰시는 그 자리에 그 주변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석이라고 하죠. 말석은 어딜까요? 끝자리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석은요, 버튼이 옆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문과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는 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모시고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버튼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조차도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다든지 층수를 제가 눌러준다든지 이런 수고를 일부러라도 하고 있습니다. 매너 있는 사람으로 제가 습관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석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매너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은 승무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안전한 그 도구, 사고 위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그 전문 그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 거의 없어진 추세라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죠. 응접실에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앉으시라고 하면 대부분 문 앞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이렇게 앉을 경우에 그 심리는 뭘까요? 불안 심리입니다. 낯선 곳에 왔을 때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문과 가까운 곳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늘 근사한 웨이터들이 자, 손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쪽에 창가 자리 이런 것들이 상석이거든요. 자, 뒤에 우리가 상석도 한 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방 전체가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안자리로 손님을 모시도록 하고요. 자, 손님의 직위에 따라서 상석의 자리를 정해서 앉으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안내 매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될 경우가 있죠.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회사의 브로셔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분이 이 시간을 무료하게 기다리시지 않도록 우리가 약간의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차를 낼 때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종이컵에 낼 경우도 있고 뭐 찻잔에 낼 경우도 있는데, 자, 입이 닿는 잔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결례를 하는 거. 지금도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 가보면 종이컵을 이렇게 들여다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절대로 입이 닿는 곳에 손이 닿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몸통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쪽 손잡이면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차를 응대를 하시는 걸 기억을 하시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상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A 모듈의 5챕터의 의전에 있어서도 의전은 서열이거든요. 이 서열의 상석의 개념이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모든 매너에서 불편한 자리는 좋은 매너이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오늘의 주빈이 가장 선호하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상석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서남북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북쪽을 상석이라 하고, 의전의 기준으로는 오른쪽, 상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입구에서 좀 떨어져서 입구를 바라보는 쪽이 상석이다. 경치가 좋은 곳, 비좁지 않은 곳, 소음이 적은 곳,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상석답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상사의 자리가 정해지면 상사와 가장 가까운, 이게 중요합니다. 상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 그 다음 오른쪽이 상석,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갔을 때 웨이터가 처음으로 빼주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빈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안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석. 자, 그 다음에 자, 회의실에서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 출입문에서 가장 먼쪽.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탈 경우에 이런 상석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각선이 사장자리다라는 거,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좀 드라마를 통해서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가장 말석입니다. 상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인데 왜 말석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큰 자동차에, 자, 여기는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좀 튀어 올라와서 불편했던 자리라 이 자리를 말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로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자,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은 젊은 CEO들도 많고, 요즘은 또 격을 좀 기업에서 많이 낮추다 보니까 운전기사분을 두기보다 상사가 직접 운전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자리, 그죠? 여기에서 3번에 해당되지만 상사가 운전할 경우에는 상사와 가장 가까운 이 보조 자리가 상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차에서 상석, 창가 자리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맞은편 창가, 그 다음에 이동이 쉬운 통로 좌석, 뭐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 순방향,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건 금융권에 있는 많은 현장 분들이 반드시 SMAT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조문 매너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래처에 누군가가, 담당 직원이든 누군가가 상을 당하실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로 제가 조의를 표하러 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이게 반드시 올라와 있는 테마입니다. 자,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애도의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우리가 조의를 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지만 모두가 슬픈 그 자리에 내가 오늘 노란색을 입었다니 빨간색을 입었다니 그 자세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 애도의 분위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복식 최대한 단정하지만 검정색 복식으로 갖추고 가시도록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바로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향에 불을 붙여서 향로에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에 불을 붙여서 자, 불을 끈 다음에 꽂아야 되는데요. 자, 향에 불을 붙이고 왼손으로 가볍게 끈다는 게 향에 불을 붙여서 왼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향을 쥐고 있고요. 왼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끄시는 걸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향에 불을 끈 다음에 향로에 아주 예를 갖춰서 향로에 꽂도록 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향초를 흔든다든지 입으로 입김, 살아있는 사람이 영정을 향해서 후 부는 행위도 굉장히 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불어 끄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종교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순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순서는 자,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서 헐레벌떡 인사를 드리시는 건 결례입니다. 자, 그래서 장례식장 저 멀리서부터 코트나 이런 것들을 채비를 다 갖추셔서 아주 정중한 자세로 들어가셔서 먼저 조객록에 지금 다녀간 기록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향과 헌화 쪽으로 오셔서 자, 분향에 향로를 꽂든지 헌화를 하시든지 하신 다음에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 재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하신 상주를 향해서 저희가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상주에게 직접 부의금을 전달한다라는 게 절대로 그거는 예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부의금은 절대로 상주에게 직접 전달하시면 안 되고요. 부의금은 호상소라는 곳에 이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달을 하든지 여기 와보시면 이런 박스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의금 박스에다가 공손한 자세로 저희가 전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시는 게 가장 좋은 예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장 문제인데요. 자, 검정색 복장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 그런데 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요즘은 좀 무난하게 갑자기 튀어와서 이렇게 그렇지만 너무 튀지 않는 노란색, 빨간 원색은 삼가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흰색과 검은색 넥타이 구두 검정으로 하시라라는 거. 자, 요게 시험에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근래에는 복장이 단정하면 격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색은 안 된다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성분인 경우 같은 경우에 검정색 상하의를 입으시고요. 스커트가 너무 짧으셔도 안 되고, 자, 검정색으로 통일하시는 것들을 유의하시고요. 화장이라든지 액세서리, 향수 이런 것들은 굉장한 결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응대이기 때문에 이건 일상생활에서 모르신다 그러면 SMAT 책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조문을 가신다든지 비즈니스 미팅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전화 응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